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입니다. 요즘에 참 전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배신도 많이 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한국 사회에서 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그런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시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어떤 길을 이제 걸어왔는데요. 우선 제가 공직에 들어오면서 가장 이 도전을 좀 했던 것은 첫 번째 발령을 이제 부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받을 때 여기는 지연, 혈연, 학연 전혀 없는 이곳으로 이제 받았어요. 받고 이제 온 이유가 충청도에서는 이런 사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배타적이고 또 뭐 이게 사람들을 규제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멀리 좀 고향 가는 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70년대, 60년, 70년대까지 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마도로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선장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수입이 좋았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걸 이제 보면은 대부분 불륜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여자 바람난 여자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교수 부인 아니면은 선장 부인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해양대학이나 뭐 해군사관학교든지 이런데 보면은 그 복장이 하얀 복장이지 않습니까? 모자나 이런. 그래서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내륙에만 살았기 때문에 천안하고 서울, 뭐 서울 해봤자 한강이고 뭐 천안은 뭐 강 같은 강이 별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멀리 가보질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많이 컸어요. 또 학창 시절에 읽었던 노인과 바다, 우리 뭐 많이 해밍의 노인과 바다 많이 있잖아요. 뭐 대면이라든지 뭐 이런 건 많이 읽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소설의 내용도 관계없이 바다에서 상어와 사투를 하고 뭐 이러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대단하게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가 조그만 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가 배구동을 팍 울리면서 이렇게 바다를 헤쳐나가고 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격도 저는 충청도이지만 충청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가지고 화끈하게 됐나 안 됐나 이거지. 그렇게는 좋지는 않았는데 부산 사람이 됐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부산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게 조금은 그런 기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좀 좁아지게 돼 있고 좀 방어적으로 되는 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선택적인 그런 선택 이런 걸 좀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인적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들하고 뭐 지내다 보니까 그 원만하게 속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가 형사 반장을 할 때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도 좀 못 됐는데 그에 뭐 따블 되는 부하가 수두룩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렇게 반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존댓말을 해야 되고 하는 거 조심스럽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치밀하게 올 수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제 직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타일의 어떤 인간관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파출장 할 때 이럴 때 뭐 평사반장 할 때 제 친구들은 군대 가 있든지 아니면 뭐 대학 이제 학교 다니든지 뭐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은 한 10살 정도는 차이는 나야 그래도 그냥 사회에서 초년생 정도가 되는 거지. 예를 들다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그 윤원장이라고 연대 출신, 지대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가 7인회라고 이제 제가 만들어서 같이 이제 뭐 모임을 했었는데 다섯 살 많습니다. 5살. 근데 그분이 30대 초반 자기 나와서 성분도에서 있어가지고 막 그냥 그 초반에 와서 처음 개업했던 시기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의사였었죠. 그 당시 발 때도. 이제 그 정도로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새기게 누가 파수장 이제 제 선배 파수장님이 새겨주셔 저기 소개를 해가지고 새겼는데 그 정도 수준이 보통이었어요. 자기도 나를 어려워하고 뭐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 친구 비스름하게 지냈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외롭고 하니까 뭐 심심하면 집가에 가서 놀고 또 아니면 뭐 여기저기 뭐 하는 거. 뭐 그때는 사업하는 그런 20대 중반도 없었죠. 사업 대부분 하면 40대 중반, 50대 뭐 유관단체 회장들도 다 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죠. 또 사회상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평균 57년생 같으면은 한 4살 정도 평균 4살이고 많은 분은 한 7, 8살 정도 차이 났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뭐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왔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속박되는 걸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막 모임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몇 개를 가지고 쭉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 2년으로 해서 각 근무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제 직원들이 들고 나고 하니까 그 자연적으로 이제 저의 인맥이 되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이제 경찰 생활을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조직을 떠나서 공공기관으로 가니까 이제 확 이쪽에 그 인맥이 떨어지더라고요. 거진 뭐 연락이 많이 제가 또 하지도 않았고 또 연락 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좀. 그래서 일부러 저는 또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거 괜히 또 친정 지역에도 뭐 좋은 그런 어떤 감정도 아니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1차 대대적인 그 다이어트 인맥 다이어트가 그 사정기관의 조직을 떠나면서 공공기관 오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그 사정기관 안에서 유관단체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에 직위를 갖고 있을 때의 대인관계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신 하기가. 뭐 별 이렇게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뭐 만나 식사를 하자라든지 뭐 친하게 지내려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일부가 목적을 가지고 이래서 뭐 보험성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부탁을 한다든지 하려고 보험성의 어떤 그런 친분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좀 그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편한 마음이 아니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깊이 사귀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어차피 정보 기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뭐 정치 기관장이라든지 뭐 그쪽에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 접근도 하기도 하고 뭐 언론이라든지 정치권 뭐 등등등 뭐 단체장인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기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같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제 그런 아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을 떠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마당발이라고 이제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럴수록 굉장히 좀 불편해. 이제 옛날 폐쇄된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유용하고 좋았는데 오픈된 사회, 그 다음에 점점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2000년 이후에는 그 천민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사회에 묘한 그런 의리도 없어지고 뭐 굉장히 뭐 자기 이익이 안 되면 고발한다든지 뭐 밀고 뭐 이런 투서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밀하게 뭔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 때문에 보험성, 진분 이런 특성 때문에 조직을 떠나면은 1차 일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경험을 제가 볼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공공기관에 와서는 좀 편하긴 하지만 이제는 뭐 상당히 중진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이 사정기관 쪽보다는 이 파워가 적은 그런 수평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밀하게 뭔가가 되지는 아니하고 근무 인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제가 2010년 이후에 급격하게 한국 사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소위 플랫폼, 페이스북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도구라고 할까 시스템이 이제 왔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맞았어요. 왜냐면은 쓸데없이 가서 만나서 뭐 모임이나 가면은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별 영향 것도 없는 얘기 뭐 이렇게 하다가 2차 어디 가서 뭐 노래방 가서 뭐 하고 3차 옛날에는 뭐 새벽 4, 5차까지 막 새벽 4, 5시까지 먹었으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고 굉장히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허탈감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좀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필요할 때 만나서 보고 그다음에 사전에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소위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서 프로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차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부터는 그렇게 많이 그떤 그 인맥에 대한 욕심을 또 필요도 없었고요. 제가 생활하거나 뭐 이렇게 또 이 직장 내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 진로를 확보해 나가는 데서는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하고 일단 편하게 이렇게 지냈고 자유스럽게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해 놓는 것이 한 15년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저한테는 자산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맥을 구축할 때는 이제 사람들을 5천 명 이제 한계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하려고 아무나 막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천 정도 돼야 상대방이 좀 뭐 이렇게 무게를 알아주고 하니까 아무나 뭐 개나 소나 그쪽으로 다 집어넣었었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페북이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고 하루에 몇 번 올리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감론을박 있을 정도로 전혀 특성을 몰랐다가 이제 알면서 이게 아니구나 해서 불필요한 사람 계속 물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갈이하는 기준은 첫 번째 신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게시식 저기가 뭐 특정 종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거부감인지 좀 보고 그다음에 그 친구 수가 얼마나 있는지 한 2, 3천 좀 돼야 되지 그 정도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차이를 않고요. 그다음에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뚜벅뚜벅이라도 성실하게 올리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물갈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5천 하고 팔로워가 한 6천 얼마쯤 되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3천 이상의 2, 3천 이상의 패친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연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그 패친들 뭐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된 패친들이 패친끼리 만나면은 굉장히 금방 친숙해집니다. 서로를 알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이 모임의 스타일은 n분의 1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서 뭐 얻어먹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사줄 형편도 크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n분의 1을 하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봐서 뭐 또 누가 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n분의 1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이제 그런 그 스타일이 좀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산을 오랫동안 떠나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모임 같은 게 뭐 한 20개 뭐 많이 됐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뭐 이런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이제 연회비가 밀리죠. 그러면 요걸 태배기로 하는 거죠. 저는 알지도 못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뭐 참석도 안 하고 돈도 안 낸다. 그럼 연락을 하든지 연락을 했으면은 뭐 정리를 해서 아예 파퇴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더라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불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들어와서도 이제 뭐 정보 모임이라든지 원로들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머리가 아파. 이게 즐겁지가 않고 몸이 무거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가 없겠나 싶어서 정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요. 또 뭐 대부분이 모임하는 게 정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부분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수입이 줄고 이제 그 자기 일정한 그런 걸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공짜라고 생각해서 많이 주워 먹다가 나중에 안 못 갚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갚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많이 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사업을 하거나 하면은 양껏 땡기고 나중에 갚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뭐 밑푼 그거 받아서 크게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필요한 최소 단위만 사실은 뭐 상당하고 할 때 했습니다. 경찰적인 거지는 안 했죠. 안 하고 뭐 지인들만 했었는데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갚을 게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어머니가 연로한 어머니 계신데 아이고 막 사람들 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노 뭐 사회활동 어떻게 했길래 저 사회생활 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쓴 게 좋은지는 몰라요. 제가 그렇게 불필요하게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갚을 만큼만 운영한다는 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먼저 해보니까 적지도 않습니다. 막 일반적으로 오면 되지 뭐 구름대 같이 와서 뭐 하는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식인데 결혼 당사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제 아버지만 가보고 돌아가신 분 아무 상관없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 자식들 때문에 가고 이런 한국 문화가 그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좀 시켰고 그래서 이제 페이북이나 이런 패친 SNS 그 외에 이런 부분들 그 중심으로 놓고 이제 오랫동안 또 해온 인연들이 있어요. 이 모임에서도 지금 한 40년 이상 한 모임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각 예술부터 시작해서 각 다른 이 종류가 다른 분들 업종이 모아서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몇 개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하고 또 여기도 이제 뭐 대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이제 최소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맥이라는 거 새로운 파람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저것 다 발을 담궈가지고 뭐 한 50개, 60개 돼.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 쫓아다니려고 그러면은 자기 어떤 즐길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어울려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뭐 해서 즐기는 거라고 볼 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몇 단계에 걸쳐서 일단 자연적으로 어떤 그 파워가 줄어들면서 자연 소비가 됐고 그다음에 선별해서 또 제가 정리를 했고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엑기스 정도 제가 꼭 필요한 이런 부분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명절 때 하려고 조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보면은 엄청 큰 이런 가마솥에다가 엿질금하고 뭐 갈아서 한 거 하고 그래서 그거 넣고 계속 불을 떼요. 그렇게가 하면 한 솔 했는데 해봤자 뭐 한 나중에 쪼르는 거 보면은 그 냄비에다가 하나 정도 뭐 이 정도 한 병에다가 두세 병 정도 두 병 정도 이 정도가 다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맹물 그렇게 많이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엑기스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조청은 떡 찍어 먹으면 좋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좀 이렇게 졸여서 뭐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건 부리고 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의 자유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훼손당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제 기준을 그렇게 잡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 난무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퇴직을 이제 거진 다 했고요. 2차 베이비 붐 세대들이 퇴직을 또 좀 들어갈 겁니다. 대기업이든 뭐든 옛날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딱 빠져서 그 조직을 빠져나오는 순간 파워가 완전히 줄어들고 인맥도 완전히 줄어든다는 것. 문자가 싹 우리 모래를 이렇게 집으면은 싹 빠지듯이 다 빠진다는 걸 아십시오. 그걸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서운하니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건 자연스러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후배들한테 그 떠난 사람이 끼웃거리고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무시하고 좋지 않게 봅니다. 따라서 사람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자기의 알맞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기가 감당할 만큼으로 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맥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고 인맥도 맨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 돼도 1년 되듯이 신선하고 1년 돼도 10년 되듯이 자연 폭언하고 이런 사람 언제든지 전화해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받아주는 이런 사람이 좋은 거지 이해관계에 따라 팔랑거리고 하는 사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저는 뭐 남 뒷모습도 많이 보고 제가 다 겪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경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가져가서 자기 주체적으로 인맥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이트 방송은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